후분양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후분양제 확대 방안을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서 후분양제 의무화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선분양이죠.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분양을 받는, 공급을 하고 계약을 맺는 이런 구조고요. 근데 이제 후분양이라면 이제 집을 다 짓고 나서 집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계약도 하고 집을 사는 이제 이런 제도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경실련이라든지 또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게 다시 또 후분양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거든요. 후분양 제도의 도입 시행을 저는 좀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 이유를 두세 가지로 좀 짤막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선분양 제도가 보면 도입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택 보급률이 이제 102%를 넘어서고 있어서 이거는 이제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에는 매우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어요. 공급을 늘리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수급 구조의 상황이 좀 변화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대부분들은 이렇게 후분양 제도가 일반적이죠. 그런 이걸 좀 감안을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선분양 제도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자와 수요자 양면을 좀 보자고요.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집을 짓지도 않고 땅만 확보하고 이런 거 내가지고 공급을 하면 이때부터 분양 대금도 받고 한 30개월의 중도금 잔금 받았기 때문에 자금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리스크 있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금융의 부담이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또 개발 이익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이게 분양가에 이게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소위 물론 이제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사업의 리스크를 굉장히 낮추는 제도거든요. 이걸 보면 공급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나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분양 물건을 보지도 않고, 우리가 물건을 보면 하는데 차를 보는데 보지도 말고 네가 그냥 하라니까 네가 차가 없잖아,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품질이 확보가 안 돼요. 지금 하자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선분양에 따른 문제예요. 내가 모델하우스 볼 때는 분명히 좋았거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물이 새고 좀 이러는 걸 나는 지금 몰랐거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제약하고, 품질이 보장돼, 물건을 봐야 품질이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를.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제약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급자 중심 시장에서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가야 한다. 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 때문에. 근데 이걸 한꺼번에 시행했을 때 문제점은 많아요. 이건 이따 교수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이마저도 수요가 좀 있는 곳에 저는 좀 단계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 성격이 급진적이 아니어서. 저는 그 후분양제가 공급자 위주의 그 일반적인 평가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주택이 워낙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미리 분양을 받으면은 2년 3 미리 분양을 받으면 2, 3년 후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사실 중도금 한 2번 정도만 지원하면은 나머지 잔금은 입주할 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금액으로 인력을 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소비자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제도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제를 강제하는 나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핫한 지역들은 분양하우스 없이도 다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강제화하는 걸 저는 반대하는 거지, 후분양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따라서 다시 따로 봐야 되는데, 잘 안 팔릴 지역 같은 것들, 프리미엄이 안 붙을 것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근데 맨하탄에 뭘 하겠다 하면 조감도 하나 가지고도 분양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율적으로 놔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시장을 좀 한번 뜯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만약 후분양제가 되었다, 그러면 아마 소비자들 피해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커진다는 건 뭔가 하면은 앞으로 2년 동안 집값 오르는 거를 고스란히 다 부담해야 돼요, 소비자가.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더 많은 비용을 얹어 가지고 하겠죠. 그럼 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고 난리가 날 텐데, 시장에 따라 다시 따로 봐야 된다는 게 하나고, 또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자들이 자기가 조달하는 금리가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받는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분양가가 올라가면 서울 같은 지역은 분양가를 당연히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테고, 지방에 미분양이 나는 지역들은 건설업자가 껴안게 되겠죠.
후분양제를 일시적으로 강제화하는 것보다는 후분양제를 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연착륙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 지방은 110% 넘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택보급률이.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후분양 제도가 먼저 정착이 되고 핫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나 이것들은 좀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나중에 들어와야지 소비자들도 더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인센티브를 주고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의 방안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 품질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 하자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뭐 좀 커진 면은 있지만은 세상의 어느 주택을 보더라도 하자 문제는 항상 발생합니다. 후분양제를 해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증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무한 대책은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후분양 제도를 함으로 해서 아까 그 분양가가 올라갈 여지는 근데 이게 또 좀 엇갈려요. 왜냐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부담을 건설사가 미리 분양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오르고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 만약 집값이 저는 이제 비교적 안정세가 올 거라고 이제 저처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가를 꼭 후분양 제도가 올릴 것인가로 보여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알죠. 땅값과 건축비라는 걸 알면 무리하게 그러니까 시장에 집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물론 이제 아까 강남시장처럼 좀 공급이 부작기사할까 그런 예는 저는 이해가 돼요. 제 말씀에 이제 이좀 줄이고 그런데 하나는 주택금융제도가 활성화되고 나서 후분양 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중에 안 그러면 이게 대기업 독식 시장이 독점이 되어버려요. 공급을.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선택권이 결과적으로는 후분양 제도가 돼서 여러 개를 물건을 보고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온다고 장점을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비 기업과 우량한 기업을 구분을 해서 주택금융의 기반, 그러니까 금융 기반이 충분히 활중이 되어서 사전에 분석해서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후분양 제도,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이런 제도에 대한 그러니까 자금력이 재정 조달이 안 되는 중소형 건설사 보고 자꾸 네 돈으로 다 지어라 그러면 이게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게 개발이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개발은 본래 금융의 도움을 받아서 하게 이 외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좀 PF 문제도 그렇고 이게 뒷받침이 기반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반을 갖추고 할 것. 두 번째, 매수자에게도 실수요자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늘 주장하는 게 그건데 이 사람도 장기 모기지론 제도가 저는 30년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30년 만에 재건축하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로 지으면 80년을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미 또 100세예요. 그렇게 본다면 50년 장기 모기지론도 소비자가 쓰는 이 동시에 이게 잘 맞을 때 후분양 제도가 좀 충격을 제수하면 연착륙되고 안착돼 있지 않을.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되는 제도인 것만은 분명해요. 언젠간 가야 돼요. 가야 된다면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 이제 되는 거니까 선진국 문턱에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 후분양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제 확대를 설사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역효과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좀 검토,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